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호우 상황 살펴보면서 대응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제주, 그리고 호남, 경남. 각지에서 제보 영상이 KBS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 보셨나요? 상황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저녁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제보 영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영상은 오늘 저녁 8시쯤 전남 무안에서 시청자 박형관 님이 차 안에서 촬영해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데요. 또 굵은 빗줄기 탓에 가시거리도 굉장히 짧아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청자 최성우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보시면 거센 빗줄기에 이면도로에 빗물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침수됐을 때는 차량은 물론 보행자도 통행을 삼가야 합니다. 또 비슷한 시각 광주 광산구에서 익명의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갈색물로 도로 일부가 침수돼서 일부 차선이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소방차가 나와서 배수 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나와 있는데요. 소방차가 나와서 배수 작업할 정도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광주에서도 저녁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곳곳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주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 계신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보시면 천장에서 이렇게 빗물이 새서 실내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전 위험이 있는 만큼 실내로 물이 셀 때는 전기를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에 잡힌 화면도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KBS 재난감시 CCTV에도 현재 상황들이 잡혔는데요. 한번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경남 진주 남강교 교차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폭우로 도로가 침수돼서 아까까지만 해도 차들이 몇 대가 더 이렇게 고립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차 한 대와 그리고 나머지 한 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남 진주에는 어젯밤 10시 40분쯤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까지도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오늘 하루 이곳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곳은 통행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천 모습입니다. 사천읍 구암리에서는 어젯밤 10시 50분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잦아든 모습이지만 장대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곳도 어젯밤 10시 40분에 기해서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호우 경보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다음으로 보실 곳은 전남 나주 죽산보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굵은 빗줄기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강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가끔씩 벼락이 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담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다음은 경남 창원 모습입니다. 진전천 모습인데요. 이것도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하천은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삼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남 한평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곳에는 오늘 하루 약 1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엄다면에서 주민 한 분이 하천 수위가 불어나자 수문을 열기 위해서 외출했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절대로 외출을 삼가시고 안전한 곳에 머무시면서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 가볼까요? 경남 함양부터 볼까요? 네, 다음은 경남 함양 분기점 모습인데요. 지금 이곳은 CCTV가 아직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따금씩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남 지역에도 앞으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부산 금정 구서동 모습입니다. 온천천 모습인데요. 부산 금정구는 조금 전 온천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산책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현재 그 비구름 상황이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확대될 건지 좀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레이더 영상인데요. 이 비구름이 보시는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비구름이 지나는 모습이고요. 보라색으로 될수록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그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비구름대가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강한 비구름인 보라색의 비구름대가 보시면 남쪽으로 하나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북동쪽으로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저녁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남 지역에 집중됐던 비구름이 점차 영남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30에서 60mm의 강한 집중호우는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비가 이어질 거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많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또 다른 지역도 15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내려진 곳은 어딘가요? 네, 산사태 위기경보는 아까 추가로 더 발령이 됐는데요. 전남과 경남을 비롯해서 광주, 부산 등 남부 지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그러니까 원래는 관심 단계였는데 주의 단계로 한 단계 상향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붕괴나 산사태 취약한 시설의 주민들은 땅 울림 소리에도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요. 집 안팎에서 이렇게 집중호우 때 좀 자제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점들, 좀 행동 요령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정한 행동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우특보가 발령이 되면요. 외출은 자제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가 내릴 때는 외출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실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실내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면은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서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멀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수 지역, 산간, 계곡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또 침수된 도로, 아까 보신 것처럼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그리고 교량 등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를 해야 하고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서, 그러니까 진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서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 공간에는 접근하시지 않도록 합니다. 또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꼬를 보러 나가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비가 올 때는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도 왜 지하 주차장에 그 집중호우가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지하 주차장이나 반지하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에 그 서울시의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이 반지하 주택에 밀려들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19에 신고했지만 신고 폭주로 전화 연결은 지연이 됐고요. 그러는 사이 물은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들어찼습니다. 또 2022년 9월 그 흰남노 때 범람한 하천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차서 주민 7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의 차도, 지하 상가 등 지하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찬다는 겁니다. 네. 기억해야 할 핵심 요령으로는요. 이렇게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찰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대피한다입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때는 좀 어떤 대응 요령이 필요할까요? 네, 하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역류하는 게 보이면은 반드시 멀리 떨어지시고 대피를 해야 합니다. 네. 또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상가 등에서 출입문 바깥으로 수심이 50cm로, 그러니까 일반 성인 남자의 무릎 위까지 물이 찼다면 문을 혼자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의 전원을 차단한 후에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문을 열고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빗물이 유입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도 금방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오던데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물이 들어차면서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게 되면 수압으로 차는 수압 때문에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사람 없는 만큼 사람만 신속히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고 또 차량을 확인하겠다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아파트나 상가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방자재 설치자를 미리 지정을 해두고 비가 오면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빠르게 설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집안이 약해져서 가장 위험한 게 또 산사태인데 그때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장기간 많은 비가 내린 뒤에 또 비가 내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재난이 되는데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사태 피해 면적은 연평균 293헥타르로 매년 서울 여의도만한 면적이 산사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복구비도 연평균 68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는데요. 2020년에는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고 3,31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보통 산사태는 하루 한 몇 밀리미터 이상 비가 올 때 주로 발생을 하나요? 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 내릴 때 가장 위험합니다. 일어나기 쉽게 되는데요. 골짜기가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또 화렵수림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런 조짐이 보이면 산사태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상 징후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네, 사실 산사태의 사전 징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것이 보이면은 산사태를 의심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또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에는 경사지 아래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산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대피 시 산사태 발생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네, 보통 산림청 예보, 그러니까 산사태 예보는 한 몇 시간 전쯤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산사태 예보 같은 경우에는 한 최대 48시간 전부터 이제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데요. 그 예보에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산사태 예보가 발령이 되면은 산기슭이나 계곡, 야영지 등 위험 지역에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등 대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주의보 상황이라도 산사태 징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울림이나 이런 산사태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대피를 하시고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 일단 어디로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 바로 대피를 하셔야 하는데요.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가스나 전기 등은 차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피 상황을 이웃 등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산사태가 진행되면 귀중품이나 집안 단속을 이유로 절대로 집안에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당 71mm의 폭우가 내린 한평에서는 주민 1명이 실종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박상훈 기자, 광주 전남 호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어젯밤 8시를 넘어 빗방울이 굵어졌고 호우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젯밤 10시를 전후해 한평에는 시간당 7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거센 비가 내리면서 한평에서는 주민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어젯밤 9시 30분쯤 한평군 엄담면에서 하천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한 주민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고 낙뢰로 인한 신호등 고장 사고를 비롯해 나무 쓰러짐과 유리창 파손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는 800여 건, 전남은 30여 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광주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119 신고 전화가 잇따르자 광주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즉시 출동이 필요한 사고에 대비해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9 신고 앱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한평이 158mm로 가장 많고 광주 광산 133, 무안 운남 112, 장성 101, 구례 성삼재 97mm 등입니다. 광주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광양, 순천, 무안 등 13개 시군에는 호우 경보가 고흥, 여수,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광 등 전남 9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2시간 정도는 굵은 빗줄기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4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오늘 아침까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에서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광주 광산구에서 저희 KBS로 제보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딜까요? 나와 계신가요? 네,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KBS로 제보 영상 보내주신 분 불러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 계신 곳이 정확히 어디죠?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입니다. 네, 자 보내주신 영상 좀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촬영을 10시쯤에 했던 것 같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차량이 2대 정도 네. 침수되었고요. 119 차량이랑- 구급차도 온 것 같아요. 네네. 차량이랑 버스가 멈추지 못해가지고 발목이 잠기는 정도인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밖에 또 한번 나가 보셨나요? 지금 물이 역류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네. 자동차 타이어가 절반은 잠기는 것 같았어요. 그 밖에 좀 다른 피해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네. 그 차량 2대 정도가 침수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웃 주민들 피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게 주차장이 조금 물이 찬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네, 물이 어느 정도 찼답니까?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제가 촬영했을 때는 발목 이상 종아리 절반 정도 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다 보니까 가시거리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운전자들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지금 상황? 공기도 너무 많이 치고 비가 네. 너무 많이 와서 좀 추가적으로 좀 어떤 피해가 좀 우려되세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 차들도 좀 다니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도로가 통행이 안 돼가지고 다들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 다음 네네. 집중호우 내리고 있는 상황 추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예, 박교원 기자,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경남 창원도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시간 전쯤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은 서부 지역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9시에는 남해군 이동면에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동과 사천, 진주, 창원 등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창원과 진주, 하동과 산청, 사천과 고성, 남해와 김해, 거제 등 9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양산과 의령, 함안과 창녕, 함양과 합천, 통영 등 7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순식간에 내리면서 도심 도로가 침수되는 등 일부 침수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 진주에서는 건물 침수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이 119에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또 진주시 상평동과 상대동, 평고동 등 일부 저지대 도로가 한때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남해와 고성, 사천에서도 침수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이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남해 114, 산청 시천 96, 사천 94.5,
진주 수곡 89.5mm 등입니다. 경남에는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경남에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도심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호우 시 대처 요령을 상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안팎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 윤양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 또는 거리에서 맨홀 뚜껑이 이탈되거나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 맨홀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맨홀은 도로나 거리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땐 길의 바깥쪽을 따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쳐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양규입니다.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게 되면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사태 이상 징후와 대처법,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부산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도심 하천엔 물이 불어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성희 기자, 네, 부산 지역은 얼마나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부산도 어젯밤 11시 45분을 기해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 강수량을 살펴보면 부산 가덕도가 37mm가량으로 가장 많은 비가 왔고요. 북구 24mm, 사상 23.5mm가량입니다. 아직 내린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기상청은 밤사이 부산에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가량이며 많은 곳은 120mm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의 도심 하천인 온천천은 수위 상승으로 인해 산책로 전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주말 사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 320여 곳을 비롯해 반지하 주택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침수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기상특보가 내려진 만큼 현재 비상근무 태세를 갖춘 가운데 재난문자 등을 통해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그랑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 집중호우 상황은 2시 10분 뉴스 특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